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진빼입니다. 오늘은 만화의 용어 어떻게 시작되었나 편입니다.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는 닥터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제목이 만화사이다잖아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우리가 만화 그리는 사람들을 이제 만화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에서는 만화과도 있고 만화과라는 만화를 붙이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또 만화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익숙하게 쓰는 이 단어 만화, 이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오늘 그 만화 용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케님, 그 만화라는 말이 중세나 뭐 근대에 생긴 말 같은데 이게 한자죠? 네, 한자 맞습니다. 보시면 흩어질 만자, 그림 화자, 뭐 획으로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뭐 흩어진 그림이다 또는 질펀한 그림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만화 자체라는 용어가 현재 만화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만화를 우리는 만화라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망가라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만후아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표기로는 이제 뭐 카툰도 있고 코믹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나름 이제 그렇게 쓰겠지만 이거 상관관계는 좀 없는 거죠? 뭐 저희 동양에서 카툰 또는 뭐 코믹스라고 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한자라는 어떤 용어가 별도로 있으니까 쓰는 건데, 이제 카툰은 원래는 풍자 만화니까 만화의 원류인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뭐 일본에서도 카툰은 그냥 한 칸 만화를 뜻하는 것이고, 코믹스가 이제 일단 스토리 만화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이제 그 동아시아 만화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한번 오늘 만화 용어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만화라는 단어가 지금에 쓰이는 만화라는 단어와 완전히 뜻이 상관없는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각 나라별로 학자들이 서로 각자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 약간 국뽕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문헌으로 보자면 송나라 때 이제 시문이라는 책에 보거나 송나라 때 용제수필 같은 데 보면 주로 새를 뜻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만화라는 뜻이 이제 날아가는 새 뭐 이걸 뜻한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일본도 새를 뜻하는 게 이렇게 만화라고 썼겠네요. 쩍불이 저새 뭐 지치지 않고 섭렵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만화라는 용어가 새든 아니든 지금의 용어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실제로 현재와 같은 용어로 쓰인 것은 아마 청나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만화라는 글자를 보고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글과 그림 뭐 만화가 아니라 원래는 뭐 새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일본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은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자유필법에 의한 그림, 뭐 자유스러운 그림이다라는 용어가 있다고도 나와 있고, 1771년 일본에서 만가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만필화, 만필 이런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린 그림. 그 사실은 지금 같은 의미는 18세기 때 다소 쓰였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쓰인 것은 뭐 19세기 말부터 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세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본의 만화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만화라고 불리는 단어는 청나라 시절 자유롭게 그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으로 썼던 만화라는 글자에서 현재 오늘날 만화라고 뜻으로 쓰인다라는 뭐 그런 의견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만카쿠라라는 그 단어가 만필로 한번 갔다가 만필화로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화라는 뜻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용어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화라고 자유스러운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때 만화를 지금 같은 형식을 보고 만화라고 한 거
아는지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용어 자체에 집착을 하면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로 이제 뭐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서 쓰였죠. 일본에 대한 그 만화 용어를 언제부터 썼는지 자세한 내력이나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찰스 워그먼이 이제 만화를 들여왔으니까 되게 많았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펀치를 본찌라고 그랬으니까 본찌에 본찌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만화의 원래 때 얘기한 거 토바에 민중들이 즐겼던, 그다음에 오치에는 지방, 뭐 교가, 뭐 광적인 그림, 기가, 재밌는 그림, 콤마 그림, 칸마나, 그림 이야기, 이런 식의 용어를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지지신포에서 그의 조카 이마이즈미 이표라는 일본 최초의 만화가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화를 용어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신문에 주장을 했죠. 그러면 그 많던 용어들을 이즈마 이프라는 사람이 뭐 통일을 해버렸네요. 왜냐하면 이제 만화라는 이제 매체가 등장을 했는데 너무 많은 용어가 혼재돼 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유학을 좀 갔다 왔으니까 만화가 미국 만화다. 그래서 미국 만화사, 만화가라는 말을 미국 만화사라고 이제 저 선비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서 이마이즈미 표가 신문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착이 많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1901년 뭐 나왔다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만화라는 단어를 쓴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사실은 만화 잡지도 많이 나왔고요. 수많은 이제 만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된 거는 쇼와 시대가 아닌가, 2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매스컴 출판사 관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는 뭐 쇼와 시대 뭐가 있잖아, 메이지 시대가 있잖아. 그거 잘 몰라서 우리 보는 이제 그 시청자들이 그거 잘 모르니까 시청자를 위해서 뭐 쇼와 메이지 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왕의 연호를 따서 붙이는 일본은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고종 황제 때 뭐 광복면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대화를 이뤘던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명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다이쇼, 대정 시대, 그 다음에가 이제 소화, 이른바 태평전쟁까지 다 포함하는 1989년까지 이어지는 쇼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아는 헤이세이, 평성,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레이와 시대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일본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근대 만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일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근대 만화 양대 산맥이 있어요. 기타자와 라쿠텐, 그다음에 오카모토 이페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많이 정착시켰고요. 1899년 라쿠텐이 이력판 부록에 시사만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 이제부터 만화가를 만화사라고 하자 이렇게 했고, 오카모토 이페이도 1912년 아사히 신문에 입사해서 이제 만화가로 하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를 이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쓰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라는 말이 점차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쇼와 시대, 그러니까 그 정도 돼서 이제 만화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그럼 그 중국도 만화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의 만화가 이제 정착되기 전에 그 전에 또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착되고 난 뒤에는 또 썼겠지만, 근데 정착되기 전에 다양한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 한자라서 어렵긴 한데, 피필, 뭐 재미있는 붓그림, 희작, 재미있는 작품, 유희, 서풍, 풍자화, 우의화, 골개화,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사실은 만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사람은 중국 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펑집가이라고, 풍자계, 이 사람이 이제 정착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들어보니까 뭐 우위와 뭐 골개와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뭐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위와 골개화는 이제 의인화됐다, 뭐 풍자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인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다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던 펑츠카이가 1925년 펑츠카이 만화, 풍작의 만화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만화라는 용어가 이제 최초로 사용했다는 설이 있고, 중국에서 만화 용어 사용 원년으로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1925년 본격적으로 썼다. 그러면 대망의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 만화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썼나요? 저희도 정착되기 전에는 사파, 그다음에 펀치, 철필 사진. 철필이라는 게 펜이 이제 쇠로 된 붓이란 뜻이니까 철필 사진 이렇게 써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최남선이 이제 정착시켰던 만화가 이어지니까 야 다음은 어찌 될까? 다음 어찌라는 순후 한말도 있고, 그래서 쓰여다가 1919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본 작가가 그린 세모마라라는 이름이 연재된 게 최초로 등장해 보이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신문 만화를 공부하고 온 김동성이 같은 신문에 1919년 12월에 시절 만화라는 이제 코너를 그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닥터 K님이 이제 뭐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뭐 책을 보니까 그 골개라는 말이 그 실제로 한중일에서 이제 같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방송에서 어쩌보면 그 골개라는 말이 좀 키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근데 세 나라에서 만화 용어가 정착되기 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골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 고대로부터 해학, 요설, 웃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개라는 말은 물론 한자 문화권이 그렇겠지만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말하는 용어가 일본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쫙 그 다트케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걸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화 용어가 정착되기 전에 동아시아에서 쓰고 있던 만화 용어를 저희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제 만화라는 용어가 이제 쓰기 전에 일본에서는 폰치, 토바에, 오치에, 표가, 기가, 코마 그림, 그림 이야기, 만원 등으로 쓰였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용어가 쓰기 전에는 뭘로 쓰였냐면 사파, 해와, 다음 어찌, 펀치, 그러니까 번치죠. 철필 사진, 시사 만화, 풍자 골개 만화, 이야기 그림, 토끼 만화 이렇게 됐고요. 중국은 희필, 희작, 유희, 서풍, 풍자화, 우희와 골개화로 써있는데, 각 만화 용어를 최초로 등장하고 최초로 사용 시기는 만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일본은 이마이즈미 이표가 1891년 지지신포라는 신문에서 만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리고 한국은 김동성이 1919년 매일신보에서 시절 만화라는 그데서 만화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 그 다음에 중국은 펑즈가이가 1925년에 처음 사용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오늘 다 끝나는 건가요? 엑셀런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초반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만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만화가 이게 자리 잡기에는 여러 단어가 있었다는 거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만화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신 다트케님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예, 그 만화 역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초반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들어가야 될 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도 좀 있으실 거고 좀 그런데요.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하고 정말 그 재미있는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앞에 조금은 어려웠지만 지금부터는 좀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방송을 만드는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방송 준비하고 또 하는데 큰 도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화 사이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